영상을 찍을게. 네. 맞아. 분명 이상은 좀 하기가 좀 그런데 다이스토리는 일단 다 한다 보면 되겠죠. 이건 뭐 그럴 거라 생각을 해야지 뭐. 괜찮고요. 138번 해봅시다. 포도가 예전 같지 않더라. 포도 시험지 봤는데 문제들이 쉽더라. 재훈이가 해준 문제를 틀려가지고 힘들긴 한데. 뭐죠? 추구창에서 1인 3차 함수가 기함수래요. 원점 대칭을 만족하네요. 원점 대칭 만족하는 게 뭐예요?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양수 t에 대하여 우리는 4점을 마름모가 있고요. 네, fx가 만나는 점의 개수 gt라고 한답니다. 네, 이제 138번은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t 값에 따라서 뭐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름모가 보세요. gt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름모의 크기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마름모는 지금 y쪽이 2배 더 커요. x쪽보다 y쪽이 더 2배 더 크고,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가 원래대로 있는 거죠.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 원점 대칭으로 그려볼게요. 이쯤에 있다 치고 3차 함수가 좀 크게 이렇게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런 마름모가 작은 순간에는 지금 보세요. 작은 순간에는 계속 2개씩 만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이렇게. 사실 잘 보시면 마름모 자체도 원점 대칭이에요. 마름모도 원점 대칭으로 생겼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대칭으로 생겼으니까 이렇다면 우리는 사실 불연속을 이쪽 절반 부분으로만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개 만나네, 여기 당연히 하나 만나고 하나 만나네, 당연히 하나 만날 거니까 이쪽에서의 변화만 봐도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게, 자, 불연속은 되게 이제 특이점에서 나올 거 아니니까 이런 데서 나오겠죠. 두 군데. 첫 번째 어디예요? 마름모가 여기에 닿았을 때입니다. 닿았을 때. 자, 닿게 되면은 총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4개 되면서 원래 2개씩 만나다가 4개씩 만나는 데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거 하나와. 두 번째는 어디겠어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죠. 두 번째는 이제 마름모가 여기 접할 때가 되겠죠. 접할 때. 여기 접한다는 건 여기 접하겠죠. 접할 때 두 번째 불연속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다시 2개씩만 만나는 걸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할 때 잠깐만요. 원래 4개 만나다가 접할 때 몇 개 만나? 뭐? 접할 때도 4개인데 이 빨간색이 좀 더 벗어나면은 하나, 둘, 세 개 만나니까 6개로 바뀌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2개 만나다가 4개 됐다가 6개 되었다가 다시 접하면서 4개 되었다가 이제 2개로 가는 이런 그림이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 이때의 t값이 이제 알파랑 8이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알파는 8보다 작아야 되고 작은 부분은 여기 만나야 돼요. 그럼 8일 때가 접할 때니까 접할 때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t가 8이라는 건 이 파란색 직선이 누구냐면은, 자, 이 좌표가 8,0, 이 좌표가 0,-16이니까 기울기는 2고요. 네, y절편이 -16인 이런 직선과 3차 함수가 접한다는 거네요. 자, 우리 3차 함수식을 y는 x 세제곱 최고차항이 좋아하니 좋아요.
세제곱 마이너스 AX라고 해볼게요. 왜요? 왜요? 플러스라고 할까? 상관없어요. 왜요? 기함수잖아요. 원점 대칭으로 나왔다는 건 홀수차 항만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이 친구가 지금 얘랑 이걸 접선으로 갖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의 좌표를 t 콤마라고 할게요. t 콤마 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 이 좌표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일단 1번 이 파란색 직선과 이 노란색의 함수값이 같죠. 그러니까 함수값 3차 함수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여기에 t를 집어넣었을 때 직선에서의 t에서의 함수값이 같습니다. 두 번째 이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t 제곱 플러스 a 이거 뭐야 이거 3t 제곱 플러스 a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네, 따라서 우리는 연립을 하면 되겠어요. a는 2-3t 제곱이니까 a 대신에 여기 집어넣으면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t의 세제곱 플러스 a의 2-3t 제곱에 a t 왜 이래? t 마이너스 16 이러면 t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더하기 2t 없어지고 는 마이너스 16 t의 세제곱이 8 t는 2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좌표가 2,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쵸? t가 2라는 걸 알았다는 건 a도 나왔죠? t가 2라는 거는 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결국 자, 이 빨간색 직선인 이 부분 있죠? 얘가 이 녀석의 여기 좌표가 t, 0인데 t가 있었구나. 자, 0인데 이 친구가 루트 10을 지난다는 얘기겠죠. 근이 루트 10이잖아요. 그렇죠? 알파는 루트 10이었네요. t가 루트 10일 때 불연속이 또 일어나는 문제 쉽죠. 따라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알파도 구했고 fx도 구했습니다. 139번 갈게요. 얘가 좀 어렵죠. 139번. 139번을 하기 위해 이거 지울 건데 부탁인데 이런 뭐 도형과 만나는 친구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결국 접할 때랑 아니면 그늘 지날 때 불연속에 나올 거라는 건 빨리 찾아야죠. 네, 이게 질문이 많은 건 좀 슬픈 일이에요. 그래도 개인이 얘기를 하니까 개인이 열심히 보러오는 친구들이 몇 있어서 좋아요. 뭐 전부 다 열심히 봤으면 좋겠지만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 당장에 오늘 순도고 시험만 봐도 한 12번부터인가? 그 뒤에 객관식까지 거의 대부분이 모의고사 문제로 깔렸어요. 다 풀어본 것들로. 여러분의 학교 시험이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친구는 그냥 평범하게 문제를 풀게요. 이거는 작년 9월 문제고요. 작년 9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손꼽히는 아이입니다. 13번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웠고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 문제에서 약간의 좌절감을 겪으면서 애들이 무서워한 거죠. 원래는 13번이 난이도가 이 정도면 14번 더 올라가고 15번은 더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실제로 얘만 어렵고 14, 15번은 쉬웠어요. 근데 이제 질의 겁을 먹었죠. 13번이 안 풀리는 순간 이 친구들이 14번, 15번을 풀 동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14, 15번도 버렸습니다. 되게 쉬웠는데. 근데 그런 문제고 이 문제만 가장 어려웠어요. 작년 9월 맞을 거예요. 맞죠? 13번 혹시 기억나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선 감소하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 사이에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가 이제 쉬운 게 이거죠. 일단 얘는 x는 y축을 기준으로 두 개의 함수로 그려지는데 y축 기준으로 왼쪽은 얘가 그려지고 자 오른쪽은 얘가 그려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x는 마이너스 1에서를 비교하면서 마이너스 1의 왼쪽은 감소한다 했어요. 그럼 어쨌든 이 친구를 플레인하게 할게요. 증가와 감소를 보자는 건 프라임을 보자는 거니까 이 아이의 프라임을 이제 여기다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고 얘 프라임 잠깐 써놓을게요. x의 제곱 플러스 2ax 얘 마이너스 b인데 자 일단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음수를 갖는다는 거죠. 이 아이를 그려보면은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프라임만 볼게요. 프라임을 여기다 그릴게요. 프라임
위로 블록으로 생겼는데 A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위로 블록으로 생겼는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음수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냐? 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고, 자 x축보다 밑에 있네, 좋아. 마이너스 1의 왼쪽은 음수야, 감소하겠네 라고 하는 순간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는 증가한다 나와 있거든요. 증가를 못해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는 여전히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죠. 이 아이는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뭐야 이 아니죠. 자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야죠. 이렇게 지나가줘야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적어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고 오른쪽은 양수로 변경된다는 걸로 인해서 얘는 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선 근이어야죠. 프라임이 근을 가져야죠. 확실한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0입니다. 우리 b는 2a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문제가 a 플러스 b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a, b의 관계식을 벌써 하나 얻어버린 거예요. 그죠? 네. 이쪽은 관심이 없어요. 이쪽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잠깐만. 네, 이렇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또 이제 제가 0부터 그릴 거잖아요. 0부터 그릴 건데 만약에 0에서 프라임은 잠깐만요.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좀 보자. 원래 함수 미분 가능하네요. 이것도 뭐냐면요. 봐봐요. 원래 함수가 흰색이죠. 이 함수를 미분한 애가 얘죠. 자, x는 0에서를 보니까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b예요. 일단 1번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b죠. 둘 다 기울기가 똑같네. 0에서의 좌우가. 자, 그럼 연속인지도 볼게요. 자, 원래 함수 여기다가 0 집어넣으니까 0 집어넣으니까 0이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네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건 프라임은 적어도 연속입니다. 적어도 연속이에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임이 적어도 연속인데 우리는 이건 알아요. 마이너스 b는 양수거든요. 마이너스 b가 여기거든요. 저희 지금 f 프라임 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b가 양수인데 그럼 이 친구는 양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 될 게 있는 게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칭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잘 들어보세요. 마이너스 b는 양수여야죠. 왜냐면 마이너스 1 이후에 프라임 값 다 플러스여야 되거든요. 지금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붙어서 얘가 그려질 건데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않냐? 맞아요. 이렇게 그려도 돼요. 연속만 있으면, 그러니까 f 프라임은 연속이기만 하면 돼요.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인 걸 확인했으면 0에서 그러면은 프라임은 연속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 쌤 프라임 미분 불가능한데요? 어쩌라고? 미분 가능한 건 원래 함수만 확인한 거지 프라임이 미분 가능한지는 몰라. 이해했어? 심지어 프라임 미분 불가능해. 어쨌든 잘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도 돼.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프라임은 최소 연속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연속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봐봐. 저는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그려질 걸 무조건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서. 자 보세요. 대칭축을 보니 아니다. 잘못했죠. 이렇게 그려질 걸 알아요. 왠 줄 아세요? 대칭축을 보니까 두 아이의 대칭축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a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쪽 친구를 이렇게 그렸다는 건 대칭축이 여기가 마이너스 a라는 거죠. 이 친구. 그렇다는 건 이 친구의 대칭축도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1번 케이스면 2번 케이스는 이거겠죠. 프라임만 다시 그릴게요. 자, 2번 케이스는 자, 원래 i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여기 근을 갖고 이렇게 가서 여기가 대칭축이었나봐요. 원래 i가. 근데 여기까지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가는 여기가 대칭축인 줄 알았어요. 0 이하만 그린대. 그럼 밑에 i는 근데 대칭축이 똑같으니까 밑에 i는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그쵸?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 무조건 뾰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가 뾰족하기 싫으면 방법은 하나예요. A가 0이어야 돼요.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A가 0이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꼭지점 갖고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블록도 여기서 꼭지점 가지면서 가니까 미분 가능해질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어쨌든 증가와 감소만 맞춰주면 땡입니다. 그럼 이제 나눠야죠. 1번 A가 0보다 클 때, 2번 A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야 되는데 자 먼저 볼게요. 자 1번 A가 0보다 크면요, A가 0보다 크다는 건 대칭축이 마이너스 A래네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A래네요. 그럼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겠죠. 그러면은 대칭축이 여기 있는 케이스, 이 케이스, 이렇게 대칭축이 여기 있는 케이스예요. 음수 쪽에. 그때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어차피 이 친구 무조건 양수입니다. 안 봐도 뻔하게 양수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어져야 되거든요. 0,-b, 0,-b 지나니까 이거 무조건 지나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뭐면 돼요?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였어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같아도 돼요. 같아도 증가한다 합니다. 왜요? 이게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찍히고 올라가도 오른쪽은 약 0 이상이니까 증가합니다. 오케이? 됐죠? 괜찮아요? 됐죠? 자, 이러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인, 자, 이렇게 가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A가 음수라서 대칭축이 이쪽에 생성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이 친구가 내려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때에는 꼭지점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자동으로 이거예요. 왠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야,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꼭지점이 여기 있대. 그럼 여기가 어떻게 음수가 되겠어? 봐봐, 이미 여기서 근 지나가고 있어. 근데 꼭지점이 여기 있대. 그러면 자동으로 양수예요.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굳이 써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신에 이쪽 케이스는 뭐가 중요해요? 요 함수의 제일 아랫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이 함수의 제일 아랫부분은 꼭점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a 있겠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거든요. 계산하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 케이스일 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나눠서 문제를 풀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두 케이스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야, 마이너스 1,0이 근이라는 건 알겠어. 이 관계식 얻었어? 마이너스 1,0이 근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근일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근이 되려면은 대칭축이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대칭축 누구냐? 이 두 아이를 통틀어서 항상 지켜줘야 될 거는 마이너스 a라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대칭축이 얘보다 크게 있으면 무조건 여기 그려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되셨나요? a는 1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자 이제 관계식을 봅시다. 자 일단 두 아이 모두 통틀어서 이제 봐봐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지울게요. 두 아이 모두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자 a는 1보다 작다와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b는 2a-1 이 두 가지를 갖고 있고, 이제 이 케이스에서 a 플러스 b를 구해볼 거고, 자 요 케이스에서 a 플러스 b를 구해볼 참입니다. 이해하셨죠? 부등식이 꽤 많은데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b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정해지거든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 이 친구를 이렇게 볼게요. a 플러스 b가 자 b는 2a 플러스 1이니까 2a 플러스 1을 2a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내가 구하는 건 3a 마이너스 1이구나를 알고 얘에 대한 최대치수를 구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최대치수를 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a는 a는 1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A 0보다 크다고 봤죠? B는 굳이 필요가 없죠, 이제. 이거 필요가 없고. 잠깐만요. B가 0보다 크거나 없다. 잠깐만요. B가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더 줄어드네요. 자,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대칭축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다였는데 거기 말고 두 번째 조건이 아우르는 이 조건이 있죠. 마이너스 B는 또 0보다 커야 돼. 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게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이 경우 있죠. 얘를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B는 누구야? 이거거든. 이거 이용해서 그러면 구해보면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는 A는 0보다 크면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가 될 겁니다. 등호를 놔도 돼요. A가 0일 때 아까 0일 때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오다가 가는 케이스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A의 범위가 이건데 얘를 구하래요. 어렵지 않죠? 3배 하면은 자 1 빼면은 2분의 1. 아, 위의 케이스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0과 2분의 1입니다. 위의 케이스에서. 자, 이제 아래 케이스 볼게요. 자, 아래 케이스 보겠습니다. 아래 케이스는 A가 0보다 작고요. B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요? 자, 보세요. A가 0보다 작으면 2A-1도 0보다 작겠죠. 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B가 0보다 작다는 건 마이너스 B는 0보다 알아서 클 겁니다. 마이너스 B가 이건데 0보다 알아서 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볼 거고 쌤, 자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항상 근데 그거보다 더 좁은 범위니까 이제 더 이상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0보다 작은 것만 볼 거니까 어차피 1보다 작은 애 보고 있는 거니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볼 건데 이 범위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범위를 얘를 갖다 이용해서 다시 A에 대한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A에 대한 범위 구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이거죠. 이렇게 나왔죠? 자, 넘길게요.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과 작거나 같다입니다. 자, A의 범위 뭐 당연히 근해 공식으로 나올 거고요. 근해 공식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자, A가 근해 공식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이네요, 그렇죠? 네.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아쉽게도 이 친구 1이 넘어갔죠. 0이 넘어갔죠. 0이 넘어갔죠? 네. 탈락입니다. 이렇게 갖다 박을게요. 여기에다가도 0 등호 나와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자 이제 A의 범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하는 게 3A 마이너스 1의 범위죠. 그다음에 3배를 할게요. 자, 마이너스 1을 할게요. 자, 이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얘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 2분의 1이네요. 이거 왜 여기가 마이너스가? 자, 그리고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요거네요. 전반적으로.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A가 0일 때 나오는, 0보다 클 때 나오는 경우고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A가 0보다 작을 때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어려운데 결론을 구하면은 이제 최대값, 최소값 빼면 되거든요. 최대값과 최소값 빼보세요.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1이에요? 3번이 있네요, 그쵸? 정답 3번이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그럼 학교 시험 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이거를 외워야 되겠죠. 뭘 외워야 되느냐? 첫 번째 조건에 있는 증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감소 증가 때문에 봐봐요. 얘한테 근을 가져야 돼. 누가? 이 녀석의 프라임이 근을 가져야 돼. 이 문제 프라임으로 푸는 거예요. fx로 푸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근을 가져야 돼. 근을. 그래서 이 관계식을 얻어야 돼. 일단 1번. 이걸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야? 이 근이 대칭축보다는 이 친구 위로 볼록의 대칭축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칭축이 얘보다 커야 돼. 대칭축 마이너스 A라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이 두 개는 기본으로 일단은 잡아놓고 그림을 두 가지를 그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를 그려요. 하나는 뭐예요?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이런 그림이고
두 번째 뭐예요?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나와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왼쪽에 있는 경우는 뭐를 신경 써야 돼요? 왼쪽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 음수. 왼쪽에 있는 경우는 이 친구의 y절편인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이거예요. a가 0보다 클 때는 이거다를 꼭 구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커야 된다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세트가 되고 이렇게 둘이 세트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 다 어떻게 풀 거예요? 싹 다 문자를 a로 바꿔줄 거예요. 싹 다 문자를 a에 대해 바꿀 거예요. 아 맞다. 이것도 하나 할게요. 잠깐만요. 얘네 지울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플러스 b죠. 자 보세요. 얘는 공통적인 애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를 얘로 인해서 3a-1 구하는 거야 까지 이 세 가지 공통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결국 목적이 뭐예요? 자 1번 a가 0보다 클 땐 이게 만족돼야 돼. 여기가 0보다 커야 돼. 자 2번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0보다 커야 돼. 세트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모든 부등호를 싹 다 a에 대한 부등호로 바꿀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는 b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a에 대한 부등호를 여기서 만들면 이게 나와요. 자 이 케이스는요 b 대신에 또 저걸 집어넣어서 a에 대한 부등호를 만들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걸 구해내야 돼요. a에 대한 부등호를 각각의 경우에 대해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3a-1 범위 알아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이제 이 문제를 그냥 식적으로만 푸는 방법입니다. 아, 물론 그래프를 그리긴 했죠. 식적으로 푸는 방법이죠.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만 해보시면 되겠고, 좀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이 문제가 학교 시험 나오면 전 이건 장담해요. 맞추는 친구는 10명이 안 될 거예요. 10명 안에 들어가면 1등급이죠. 그쵸? 네.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연습하시면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연습해보고 이번에 어려운 건 엄청 어렵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어려운 게 맞죠. 네, 실제로 이걸 처음에 이거 만났을 때 나는 이거 말고 더 멋있게 풀긴 했는데 네, 이 풀이는 좀 심심하니까 이제 고3 풀이, 고3용 풀이를 보자면 봐봐. 얘에서 이런 3차 함수에서 얘를 빼는 거야, 이런 3차 함수에서 얘를 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를 앞으로 딱 붙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3차 함수에서 얘를 빼는 경우, 3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bx를 빼는 경우 해가지고 0에 접하고 있는 뭐 근이 뭐 3a인 마이너스 3a인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에서 0,0을 지나는 bx를 빼라, 마이너스 bx를 빼라 뭐 이러면서 풀면 되게 더 예쁘고 멋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를 할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설명은 좀 길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 설명할 때. 작년 고3 애들이 잘 이해 못했죠. 올해 고3 애들은 하긴 하던데 작년 고3이 좀 더 못하긴 했어요. 근데 대학은 왠지 작년 고3 애들이 더 잘 갈 것 같단 말이야. 고점이 높아가지고. 어쨌든 고점이 이제 서준이는 언니죠. 어쨌든 일단 봅시다. 근데 그 뭐냐 이 문제가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내가 왜 10명이 안 되냐고 하냐면은 학교 쌤들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못 풀어주는데 그랬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진짜 네, 학교 선생님 하는 게 근데 어렵죠. 임용고시를 봐야 되니까 저는 임용고시 보라 했으면 못 봤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합시다. 네, 그렇다고 해야지. 네, 임용고시 너무 어려운 고시라서 저는 패스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시다. 수능이 더 쉬우니까
수능은 패스를 했는데, 네, 수능은 뭐 거의 올 패스를 했는데, 네. 넘어가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기억만 해두세요. 그림 두 종류더라. 뭘로 푸는 거다? 프라임으로 푸는 거다. 네, 넘어갈게요. 140번에. 어쨌든 연체고가 그리고 좀 웃긴 게 지들도 못 푸는 문제를 낼 때가 간간히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진짜 정말 어이없어하는 기억, 니은, 비교 선택하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수원에서. 네, 그거를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 내버려가지고. 좀 저는 가끔 그래요. 학교생들 시험 문제 낼 때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는 건지. 그러니까 잘 낸다면 잘 내는데 그 22문제 그거 중에서도 어차피 쉬운 문제들은 그냥 적당히 내면 되고 한 6문제 정도만 신경 써서 내면 되는데 그거를 선생님들 3명, 2명이서 나눠서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게 바빠서 그런가? 이게 바쁠 수도 있죠.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칼퇴하는 공무원 되고 싶어서 이걸 한 건데 근데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칼퇴를 못 하잖아. 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나는 사실 칼퇴 안 해도 되거든. 왜냐면 학교 쌤들보다 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학교 쌤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야근한다고 뭐 누가 말아주는 것도 아니고 야근 수당 나오긴 해도 그거 얼마 안 되고.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도 네 어쨌든 방금 전 어려운 데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기들이 목표를 달아도 낼 수도 있다. 제대로 목표를 달아도 그렇죠? 갈게요. 이거 잘하시는 분도 있다니까. 네, 가겠습니다. fx 얘와 t에 대하여 x는 t 이하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GT가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림을 하는 거는 하나 그려볼게요. 4차 함수죠? 아무렇게 안 그릴게요. 이런 4차 함수랑 칩시다.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구나. 네, 말이 안 됐죠. 자, 이렇게 그리면 칩시다. 별로 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야, 자, 여기 x는 t네. 그러면 t의 왼쪽만 봐. 왼쪽 그래프만 봐. 최대값 어디야? 예. 자, t가 일로 옮겼어. 왼쪽 그래프 봐. 최대 어디야 이거야. t를 어디로 잡든 간에 싹 다 그때 그 값이 최대값이네. 최대값이네. 그지? 여기까지 최대값, 여기까지 t가. 근데 봐봐. t를 여기 잡았어. 왼쪽 그래프 봐. 최대값 어디야? 이 값이네, 이 값인가? 야, 그럼 봐봐. t를 여기로 잡을 때 최대값이 여기에 찍혀버린다는 거네. 얘랑 똑같은 값이. t를 여기 잡아도 찍히네. 여기 잡아도 찍히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제 느낌 알았어? 난 지금부터 이건 fx야. gt를 그릴 건데 노란색으로 gt가 여기는 쭉 본인 스스로였다가 여기서부터 최고점 찍고 나서부터는 내가 t에 뭘 넣어도 계속 이게 나와. 계속 이 값이 찍히는 거야. 이 최대값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최대값이 찍어. 여기가 t니까 봐봐. 여기가 t야. 왼쪽 그림 보니까 최대값 이거네. 여전히 이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t야. 이거야. 그러다가 옆으로 t가 옮겨가니까 이 친구가 점이 찍히네. 지가 최대값이네. 그림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런 애들이 최대값 찍히겠네.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t를 여기 잡으면 최대값이 이거 찍히네? 계속 최대값이 얘 찍히겠네? t를 어디 잡든 간에? 그죠? 여러분들 이 노란색이 지금 미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딱 이거 보자마자 현준이가 딱 머릿속에 핑하고 머장이 나서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으면 되겠다 까지 생각했으면 좋아요. 얘들이 똑같으면 자 어때요? 최대값 얘네가 쭉 최대값이다가 여기서부터 최대값 최대값 이거 최대값 이거 계속 최대값이 이걸로 가겠죠. 둘이 똑같으면 그쵸? 그럼 이건 미분 가능하죠. 왜요?
여기 왼쪽에 기울기 0, 이쪽도 기울기 0으로 쭉 가니까 미분 가능하죠. 까지 생각하면 현준이는 좋은데 좀 더 깊게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이쪽 봉우리가 낮은 것도 됩니다. 왜요? 최대값 t 왼쪽 최대값 얘 왼쪽 최대값 얘 하다가 최대값 이거 최대값 이거 이것도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봉우리가 더 낮으면 되는 얘기죠. 그죠? 오른쪽 봉우리가 더 낮으면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요, 하나 더 있죠. 아니면요, 봉우리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봉우리가 하나만 있어도 되나? 4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는 뭐예요? GT가 미분 가능하려면은 봉우리가 하나만 있거나 왼쪽 봉우리가 더 크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죠? 이렇게가 이제 문제가 귀결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봉우리 같다까지 생각해 주면 베스트예요. 여기까지 베스트고 이제 더 베스트 위가 있어. 없냐? 뭐라고요? 못 들었어. 슈퍼 알았어요. 현진이가 말이 안 되네. 어쨌든 슈퍼 베스트가 되려면 되려면 이제 여기가 낮아도 되는구나까지 알아야 돼야죠. 네. 그렇습니다. A의 최대값. 일단 이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더하기 12 a 마이너스 1의 x 제곱 더하기 12ax인데 아무리 봐도 이게 12로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냐? x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a 인수분해가 되는 거 맞죠? a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러면 되나? 이러면 되죠, 그쵸? 그럼 이게 결국 인수분해가 다 된다는 거 12x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a라는 건 이제 이거죠. 자, 이 봉우리의 높이는 누가 결정? 다 했어? 네. 카운터 위에 올려놔. 네. 이씨, 유민이 네. 다음번에 잘해와. 알았어. 열심히 하자. 예서가 또 나를 뭐라고 하는 거 같은데? 예서하려고? 그래요? 예서가 좋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자, 0이랑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어떠면 돼요? 왼쪽 봉우리가 더 크려면 근 사이의 간격이 중요하다 했죠.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다 칩시다. 가깝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4차 함수 어떻게 그려져요? 이거 그려볼게요. 자, 올라가다가 많이 내려갔다가 왜요? 음수가 더 크니까 조금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거니까 맞아요. 왼쪽 봉우리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1의 간격이 크면 되겠죠? 그렇다는 건 이 A가 적어도 1보단 작거나 같겠죠? A가 1이면은 가격이 똑같고 그러면 봉우리가 똑같을 테니까 제가 말했죠? 봉우리의 높이는 프라임의 근 사이의 간격과 영향이 있습니다. 프라임의 근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봉우리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해요. 높이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또 이럴 수도 있죠. 자, 아니 쌤 A가 무조건 여기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양수의 의미 없지? 양수네. 재미없네요. 끝났죠? 네. 음수 쪽에서도 있죠. 음수 쪽에서도 만약에 A가 저 원리 마이너스 3 이런 데 있으면은 이번에는 마삼에서의 봉우리가 크겠죠. 그쵸? 근데 어차피 얘 필요 없어요. 왜요? 어차피 A 최대값 구하는 거라 이쪽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확인할 게 아까 말했죠. 봉우리가 하나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A가 0일 때, 즉 중근을 만드는 거 3차 함수에서 0일 때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가능한데 어차피 최대값 1이에요. 되었죠. 볼 필요는 없네요. 나머지 되나요? 점 1번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41번입니다.
한참 동안은 이렇게 140번 문제가 유행이었어요. 네,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는 유행이었고 연수여고 송도고가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서술형 2번에 내가지고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제 송도고 선생님과 연수여고 선생님이 혹시 또 아는 사이고 그런 사이인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네.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한 판에 다 써야 되겠네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다시 풀어보는 거가 도움 되신다는 걸 대충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fx가 네 있는데 gx는 x가 양수 부분만 정의가 돼 있대요. 양수 부분만. 여기는 fx고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붙었니? 일단 이건 확실한데. 안 붙었네요. 이거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x로 묶어보시면은 x-4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 문제를 한 근래에 한 3번 4번 풀었으니까 네 그래서 거의 다 외운 거죠. 네 직업이 이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거 계속 해야 되면. 갑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gx가 y축 왼쪽 오른쪽만 그릴 건데 0,4를 지나는데 자 0과 4 사이에서는 이런 그래프래요.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여기 접하니까 그렇죠? 여기 지울게요. 0은 안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려진대요. gx가 그렇죠? 그리고 이거의 오른쪽은 새로운 함수를 그릴 건데 이 새로운 함수가 아마 3차 함수로 나와 있을 거예요. 또 새로운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이 3차 함수 그릴 건데 미분 가능하래요. gx가 그림으로 가세요. 그림으로 미분 가능할 거면 잘 들어보세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부분이 갖다 붙어야 되니까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최고차항에서 안 나와 있는데 3차 함수 그럼 이런 거거나 이런 거거나 이런 거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겠죠? 여기 기울기 0 이런 애들 중에서 어딜 갖다 붙여요?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죠. 여기서부터를 갖다 붙여야지 하면은 갖다 붙이면은 미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긴 4인데 g의 2분의 21, 즉 g 10.5도 0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g가 10.5도 그대로 가지래요. 눈으로 보니까 g는 4는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있는 여기가 10.5라는 거죠. 2분의 21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쌤, 그럼 저는 여기를 갖다 붙여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을 그래 붙여봐 라고 하면 얘를 갖다 붙이면 근이 안 생겨요. 얘는 못 붙이겠다 맞겠죠. 좋아요. 이 노란색을 갖다 붙이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도 자 여기는 갖다 붙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근 지나가니까. 근데 얘는 못 갖다 붙여요. 얘만 갖다 붙이면 근이 안 생겨요. 다시 한번. 그럼 얘도 기울기 0짜리 이 부분을 갖다 붙이면 근이 안 생겨요. 얘도 기울기 0짜리인 이 부분을 갖다 잘라서 붙이면 안 생겨요. 좋아요. 근이 생기는 건 이 케이스를 갖다 붙인 거 아니면 이 케이스를 갖다 붙인 거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거 갖다 붙인 얘를 먼저 볼게요.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본 조건이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대. 여기 있는 거야. 마이너스 2,0 좀 밖에 점이야. 밖에 점. 이 gx랑 아무 상관없어. 이 밖에 점에서 접선을 그려봤더니 이 함수의 접선을 그렸더니 접선이 어떻게 생기느냐. 기울기가 0이 아닌 접선이 오직 하나래요. 기울기가 0인 접선도 생겨요. 여기 접하면서 관통합니다. 접선이에요 이거. 근데 저 0인 접선 빼고 나머지 접선이 하나만 생긴다는데 뭐야? 하나
응? 두 개 생기는데? 아 그럼 이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거 빼고는 무조건 하나인데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2층 갖다 붙이는 거밖에 없지. 2층. 얘를 갖다 붙일 건데 자 이제 이것도 잉 하고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 좋다 신난다 얘 갖다 붙여야지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하고요. 여기 2분의 21이겠죠. 갖다 붙였는데 기록이 0인 접선 말고 그래 여기 0인 접선 생겨. 그래프가 생기잖아. 그래 0인 접선 생겨. 근데 이건 빼고 엥? 하나 두 개 생기는데 얘도 두 개잖아요. 이러면 이제 얘는 그래도 조작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또 특이점으로 조작하면 됩니까?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이 접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그래프는 고정이라 얘가 이 3차 함수가 생각보다 더 커서 동접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접선이 하나밖에 없는 취급 받는 거죠. 그쵸. 이런 문제구나.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저 그림만 외우면 돼서 이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시험 문제 나오면 좋죠. 이 문제는 이 그림이 다 라고 외우고 시작할 거니까. 못 외우셨어요? 틀려야죠.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죠. 네. 아니 뭐 어렸을 때 받아쓰기 같은 거 할 때도 모르면 틀리는 거죠. 주로 못 틀려요. 함께 못 틀려요. 못 틀리죠 어렸을 때 받아쓰기. 틀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나는 틀려본 적이 없어. 진짜 진심으로 어렸을 때 받아쓰기 진짜 단 한 개도 틀린 적이 없어. 진짜 매일같이 봤는데 지겹도록 봤는데 안 틀렸고 못 틀리지 받아쓰기.